이슈 나옵니다. 오늘은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스닥은 형보다 나은 아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이 여러 가지 루머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고 또 파라다이스 등 알짜 기업들이 유가증권 시장 이전을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또 걱정되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코스닥 사랑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지분율이 금융위기 이후 거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인데요. 코스닥의 대세 상승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600포인트 시대가 열릴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지금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김혜실 기자, 김창준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준 전문가입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닥 시장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자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김혜실 기자, 코스닥 어제 5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요. 어제는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563.81을 기록하며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셀트리온 사태가 진정되고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지난 2008년 7월 1일 580.77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도 126조 4천억 원으로 지난 3일에 기록한 124조 7천억 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급락세에서 벗어나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강세를 나타낸 건데요. 셀트리온은 지난 16일 서정진 회장의 지분 매각 발표 이후 하한가 이틀을 포함해 4일 연속 하락했으나 이번 주 들어 담보주식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수급면에서는 기관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점차 매수세를 확대하며 총 1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외에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총액 한도 대출 제도 개편도 코스닥 시장을 상승세로 이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코스닥의 흐름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올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중소형주의 선전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본도 니케이보다는 자스닥 지수가 더 많이 올랐고요. 중국도 상해종합지수보다 차이넥스트가 상승폭이 훨씬 컸더라고요. 이런 것을 또 글로벌 증시상의 흐름으로 함께 봐야 될지 아니면 코스닥의 상승 요인이 따로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예전하고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과거하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뭐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 쪽에 관련돼 가지고도 그렇고 또 중국도 그렇고요. 글로벌 시장에 많은 그 변화가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일본 주식시장으로 지금 그 자금이 몰립니다. 엔화 약세 정책과 또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자금의 거의 한 50% 정도는 일본 쪽으로 몰립니다. 돈이 벌리는 쪽으로 자금이 몰리듯이 그게 첫 번째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 원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라는 뭐 예전에 뭐 중국 관련주 얘기를 하는데 화학이라든지 정유, 철강, 기계, 조선 다 무너졌습니다. 뭐 작년 4분기부터 실적 3분기부터 안 좋았다가 4분기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 1분기도 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2분기는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신이라든지 외국인들한테 코스닥 경기 민감주에 관련돼 가지고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는 뭐 저도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데 이번에 또 갤럭시 S4 나오면 또 계속 교체 수요가 많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 기기 업체들이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술력이 최고다. 그 관련된 부품 회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익 극대화 전략. 뭐 지금 화학, 정유 다 팔아가지고 코스닥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처음에 연기금에서 먼저 바이오 섹터라든지 이쪽에서 매수하고 최근에는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측면이 있고 네 번째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인데 선물 매매 동향 6월물 매도 누적이 한 2만 계약 이상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시장의 지금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여드리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2조 8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었는데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안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스닥 시장은 주식은 보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거래소 주식을 4월 한 달 동안에 1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뭐 연기금하고 투신권하고 이 매매 동향이 크게 매수를 안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게 이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나 IT 쪽으로 매수를 하고 화학이나 철강 조선주는 팔았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재편의 움직임이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기관 투자가 중에서 4월 달 중에 코스타 주식을 5,700억 원을 매수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연기금이 2,600억 원, 그리고 투신이 한 2,50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그 일본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거래소 주식을 한 5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 네. 코스닥 주식은 무려 7,800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도 한 5조 원 정도, 4조 8천억 정도를 거래소 주식을 매수한 반면에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와 매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주식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가 1조 1,600억 원이나 매수를 했을 정도로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가 유지되는 수급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금이 몰린다는 얘기, 거래량입니다. 앞에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뭐 12월 달부터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몰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자금이 일본 쪽으로 유동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 시장의 움직임을 나침판으로 볼 수 있는 건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때 엔달러 환율이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일본 시장의 이제 주가도 조정을 보인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6월물 선물 매도를 계속 지속했다는 측면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 날짜까지인데 네. 2만 1,000계약 정도 매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갤럭시 S4 관련돼서 스마트폰 부품사들이 지금 관련된 그 주가 흐름 내일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주가 그 부품 회사들의 그 모양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한 세 종목만 뽑아왔습니다. 모베이스라는 종목,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 업체인데 주가 흐름 괜찮고요. 그리고 파트론도 스마트폰이면 안테나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코스닥 종목입니다, 다. 그리고 EM텍이라는 종목은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헤드셋 같은 거 이런 거 이어폰 같은 거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도 역시나 스피커 만드는 기업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주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용들이 다 우리 시장 내에서의 원인이에요. 지금까지 지적됐던 예를 들어서 북한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회피 현상이 나타나고 또 일본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나면서 환율 효과까지 고려를 해서 모두 다 코스닥 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게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일본도 중국도 작은 시장이 더 수익률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 증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세요? 지금 글로벌 증시적인 측면과 그리고 개별적인 측면이 같이 공유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도 그 자체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뭐 다우존스 나스닥, 뭐 나스닥에서 F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뭐 나스닥 지수 끄떡 없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미국 자체적이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뭐 경기 부양책 써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인 측면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예전 같은 데 보면은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고 그러면은 중국도 뭐 경기 부양책과 관련돼 가지고 경기 민감주들 뭐 이런 종목들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중국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최근에 뭐 부동산 거품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확실히 쓸 수가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하고 틀린 게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하고 동조해서 가는 측면이 아니라 자국보호 측면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꼭 동조화 현상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인 이슈로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해설위원님과도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슈 나온 시간에 코스닥 시장도 많이 봤고 뭐 실적에 따라서도 점검을 해봤고 했는데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을 좀 해주셨었어요. 지금 또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러한 상승이 또 실적을 밑바탕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코스닥 대세 상승 구간과 지금 비교해봤을 때 거품이 과연 진짜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코스닥 시총이 어제 이제 126조 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이제 순이익으로만 보면 작년에 거래소에서 발표한 거 보면 2조 5천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코스닥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4조 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트가. 그러면 이제 PER이 어제 126조 기준으로 봤을 때 31.5배 수준인데, 물론 작년 시총 평균을 연중으로 107조 원으로 잡고 순이익을 그냥 대략 3조 원으로 쳐준다 했을 때 계산한 PER 42.8배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PER 30배가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강세는 지금 전문가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 상황이라든지 수급적인 요인이 합작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펀드 수급만 보면 계속 돈은 빠져나가고요. 큰 돈은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뭐 기관은 할 일이 없죠. 큰 종목 가지고는. 그리고 외국인 수급만 보더라도 뭐 뱅가드 매도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일본 쪽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형주는 쏠려 있는 상황이어서 대형주가 될 수 없는 그런 장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모멘텀이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 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글로벌하게 진행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워낙에 글로벌 경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일단 잘 해보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컨셉에 맞는 음식료, 제약,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가 잘 된다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기반한 코스닥 IT, 제가 저번에 시총이 거의 절반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자가 워낙에 좋으니까 코스닥에 있는 전자 관련주들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T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 이제 종목들을 좀 섹터별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바이오와 제약인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셀트리온 때문에 투자 심리가 또 급격히 위축이 됐다가 최근 다시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꿈을 먹고 사는 종목들이라서 과연 실적 밑바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떤가요? 뭐 꿈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약주 바이오 쪽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요, 예전하고 틀린 거는 뭐 예전에는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뭐 이슈라든지 아니면 기대 성장성에 대한 그런 진짜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고 또 확실한 기대일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많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냐면은 그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그런 그 특허가 풀린 그 원천 그 제약 그 제품에 관해 가지고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복제약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기업들이 많이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이 복제약을 만들고 있는데, 네. 거기에 관련된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들. 최근에 그 국내에서 약가 인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피해갈 수 있는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원료 의약품을 만들면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CTC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에스텍 파마에서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에스텍 파마가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CTC 바이오는 뭐 조류증 치료제라든지 발기부전 치료제를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뭐 개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신약 개발 모멘텀, 그리고 또 에스텍 파마와의 그 시너지 효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한번 자료화면을 보면서 실적을 보여드리면은요, 네. 그 CTC 바이오 같은 경우 실적을 보면은 2012년도 매출액이 한 1,00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97억이었는데 2013년도 예상은 매출액은 1,330억 원, 영업이익은 한 2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약 관련된 성장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 봤을 때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그 유전자 분석 관련된 기업입니다. 근데 국내 1위의 기업이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상용화가 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노령화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건강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유전자 분석 관련해가지고 뭐 내가 병이 있는지라든지 또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측면을 보게 되면 2012년도 영업 매출액이 430억 원에 영업이익은 50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은 매출액은 한 600억 정도에 영업이익은 80억 정도로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계속 그 2012년도 12% 정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 14% 정도 수익성도 개선되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은 이현제약입니다. 이현제약 같은 경우도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뭐 완성된 그 제약을 만들기는 하지만은 제품을 만들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이면서 바이도메드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유전자 치료제를 지금 임상 2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지금 이 기업의 실적을 보시면 2012년도 매출액이 1,100억 원이었는데 2013년도는 1,3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012년도 212억 원, 2014년도 240억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이고 네. 이 정도로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꿈이 이뤄질 만한 종목들이 최근에 많다. 그 종목들이 또 오르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밖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쪽을 보면은 홈쇼핑이나 게임, 뭐 이렇게 오락 엔터테인먼트, 내수 섹터가 역시 많습니다. 허 의원님, 이쪽을 또 묶어서 본다면 어느 쪽이 또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오락 문화 쪽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PBR이 7배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쪽도 성장성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메이드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PBR이 3배, 퍼는 107배나 됩니다. 높죠. 그리고 게임빌도 PBR이 7.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좀 비싸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GS나 CJ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한 2조 원대가 좀 안 되는데 향후에 이익 전망 고려한다 그러면 2조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GS 홈쇼핑도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홈쇼핑이 그중 유망해 보인다 정리해 주셨네요. 또 한 부분이 이제 가장 비중이 많은 IT 쪽이 될 텐데요. 신정부의 핵심 정책도 이 ICT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코스닥 IT 관련주 가운데서는 지금 또 접근 가능한 유망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정보통신기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우프리마라는 기업이 전 좋게 보입니다. 시우프리마의 투자 포인트는 바이오 인식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지문인식 관련돼서 뭐랄까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출입국 근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문 인식을 했는데 최근에는 얼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눈동자 인식 관련돼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글로벌 보안 회사의 수출이 이제 미국 쪽으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제품 다변화로 인해서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민영기업 이렇게 공공기관 민영기업에 같이 매출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제조업 관련돼 가지고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되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집중되고 있다. 4월 달, 한 2월 달부터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슈프리마의 최대 장점은 일단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이제 현관문 같은 거 열 적에 터치폰 하지, 번호폰 하잖아요. 지금 나중에는 뭐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지문 같은 거 하게 되면 더 시장에 뭐랄까 안전하면서도 편리함을 가질 수 있고 최근에 또 스마트 기기에 그 지문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왜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영위금이라든지 투신권에서 매수가 집중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슈프리마라는 기업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잘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기대감 커지기 마련인데 하지만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도 있기 마련인데요. 기자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어두운 쪽 이야기인데요. 우량 기업들 코스피 이전도 검토하고 있고 또 부실 기업들 퇴출이 되면서 코스닥의 상장사 1000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요. 코스닥 시장 자체는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인터플렉스 등 알짜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고요. 그리고 부실 기업들의 퇴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 공개를 통한 신규 상장은 뜸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 수가 1000개 아래로 떨어질 위기인데요. 지난 23일 UA블과 아큐텍이 코스닥에서 퇴출되면서 코스닥 상장사 수는 1000개로 집계됐습니다.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000개 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오는 30일 상장 폐지에 앞서 정리매매에 들어간 기업이 5개임을 감안할 때 코스닥 상장사 수 1000개 붕괴는 시간 문제입니다. 2007년 이후 퇴출되는 기업 수가 늘고 있는 반면에 신규 상장 기업들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상장 폐지는 면했더라도 코스닥 상장사들 중 재무 상황이나 실적이 부진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에 투자할 때는 여러 측면에서 종목을 철저하게 점검한 후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 되게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전부터 해서 뭐 아시아나항공부터 해서 NHN 정말 우량 기업으로 키워놓나 싶으면 코스피로 싹 도망가 버리고 코스닥은 늘 또 부실 기업들 어떻게 퇴출시키나 고민을 많이 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도 코스닥 지수 상승이 정말 계속 갈지 600선 돌파도 우리가 또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해설위원이 지난번에 네. 말씀해 주실 때도 600선 이상까지 보자. 그리고 LIG투자증권 지기호투자전략팀장 그분은 650까지도 보던데 네. 요즘은 또 시각이 어떠세요? 일단 그 올해 작년도는 제가 이제 코스닥 순이익이 2조 5천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올해 이제 3조 5천억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좀 세게 잡았는데 작년과 같은 밸류라고 한다면 시총 40배니까요. PER이 시총 150조까지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총이 어제 126조였으니까 한 19% 정도 추가적으로 지수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수로는 따져보니까 한 670이 나옵니다. 지금 지수랑 환산했을 때.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은 이익이 네트가 한 3조 5천억 나와줘서 작년보다 한 40% 늘어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들 이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고 계실 텐데 최근 4년간 박스권 밴드가 하단은 460, 상단은 560이었으니까 100포인트 차이잖아요. 구간대가. 네, 단순한 게 기술적 지표로는 가장 좋습니다. 100 더하면 660 나오거든요. 그래서 560에다가 100을 더한 게 661차 목표치로 보고 있고요. 노란색 박스로 돼 있는 4년 동안의 행보 구간에서 100포인트 올라가는 게 660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제 갈 거냐 시간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목균형표 상으로 선행스팬 1과 2가 교차가 예상되는 향후 3, 4개월 안에 제가 지금 2015년도 그 갈색 이게 무슨 색? 녹색선, 진녹색으로 표시되어 네. 있는 쪽에 세로 막대 그래프를 4개 정도 그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월 단위로 했을 때 한 3, 4개월 아니면 이 선행스팬 1, 2가 교차가 됩니다. 교차는 테크니컬하게 보면 항상 의미 있는 시세 반전일이거든요. 그래서 전환일은 앞으로 3, 4개월 안에 출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때까지는 코스닥은 좀 좋은 투자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660에서 670까지도 보시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시기적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실적 경기 민감주 실적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려 그러면은 최소한 7월 초까지는 지금 실적 발표를 안 하거든요. 6월 말까지 결산을 하고 나서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그래서 코스닥의 상승은 7월 초나 7월 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2분기 실적 전망이라든지 실적 발표하는 시점에 한 달 전이니까 한 6월 말에서 7월까지는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투신이 4월 달부터 이제 사기 시작했습니다. 네. 코스닥을.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그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관들의 생존 전략이거든요. 지금 투신권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종목 갖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시고 코스닥하고 같이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흐름의 변화, 자금의 이동은 일어나고 있다. 두 분의 시각 비슷하시네요. 오늘 코스닥 시장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